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 곧 HBM3E 인증 트랜스포드 3분기 출하 시작. 네,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1% 넘게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HBM을 필두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질주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헤드라인 풀어볼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곧 시간의 문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두 거래일 간의 상승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한다 만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대만 언론에 따르면 좀 곧 퀄 테스트는 진행이 될 것이고 관련했을 때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좋다라는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TSMC가 블랙웰에 대한 주문량이 당초보다 약 25% 정도 좀 증가한 수치가 나왔는데 결국 현재 유의미한 물량을 대고 있는 쪽은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과연 블랙웰 쪽에 들어가는 HBM3E에 대한 물량을 전부 다 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우선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 물론 이제 블랙웰을 보게 되었을 때 3분기부터 시작하고 고객사에 좀 진행되는 게 4분기부터라는 점을 감안을 해도 지금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삼성전자가 하반기엔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가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HBM이 기존보다는 2배 정도 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SK하이닉스 HBM 완판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더 물량을 더 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에 대한 대안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점. 물론 마이크론도 이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가긴 했지만 수율에 대한 부분들, 특히 생산 캐파로 보게 되었을 때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엔비디아의 잭슨 황이 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거나 혹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발언들이 결국 그의 바람을 바란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의 바람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수율이라든지 발열 이런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결국 시간에 대한 부분들, 결국 그 기대감이 주가로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기대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HBM3 퀄 테스트에 대한 통과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HBM이란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어제도 1% 넘게 오르면서 8만 원 선, 거의 9만 원 선 가까이 우뚝 섰는데요. 지금 담아봐도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7만 원대도 눌렸을 때 121선을 깨 그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반등이 나온 흐름 기조가 많기 때문에 그때에는 계속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담았어요. 그런데 지금 좀 고점을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아직까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 탄력도도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HBM이라는 그 모멘텀을 이제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움직였던 큰 동력은 첫 번째로 수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를 바탕으로 했을 때 현재 레거시 특히 디램이라든지 낸드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HBM 쪽에 대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물론 SK하이닉스만큼의 유의미한 실적을 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일단 테스트를 진행하고 납품을 한다라는 모멘텀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현재 퀄 테스트가 하반기에는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삼성전자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는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을 기반으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볼 때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분석하는 행위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시장 정말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세요. 시장 굉장히 재미없는 이유가 하락 종목 수는 굉장히 많은데 근데 또 외국인의 수급은 삼성전자에 집중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본 것인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6월 13일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에 외국인 선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시점이 6월 13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월 13일이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이었고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들어왔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6월 13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외국인 6조 1천억 정도가 들어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조 7천억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코스피를 샀던 외국인의 약 90%가 삼성전자를 샀으니까 결국 지금 모든 수급이 다 삼성전자를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럼 나머지 그 10%를 가지고 다른 종목군들 뭐 반도체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전력기기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이 집중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 올라가는 이유와 하락하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구분을 해봤을 때 현재 이 자리에서 퀄 테스트가 계속해서 밀리는 그것 말고는 저는 더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수급에 대해서도 볼 때 외국인 선물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데 2800 지수를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 외국인의 선물이 누적 3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누적 4조를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역꾸역 현물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버텨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현재 고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을 하면서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선물 같은 경우가 5조가 이제 이전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누적 5조까지 들어왔던 사례를 보면은 현재 1조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다. 만약에 좀 이슈가 터져주거나 혹은 실적에 대한 변수가 나오게 되었을 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갑자기 선물 쪽에서의 대량 매수세 그로 인한 대형주 쪽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외국계 자본 쪽에서 삼성전자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이 얼마나 더 많이 담아주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외국인이 여기서 좀 지수를 6월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끌어당겼고 현재 상반기에만 외국인이 약 23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버티지 못하고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특히 기술주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펀더멘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를 보게 되어 그 외국계 자본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또 유럽계냐 혹은 미국계냐도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많이 들어왔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유럽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위해서 들어왔던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월, 5월부터 그때는 살짝 반도체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때
자본 쪽에서 약간의 손바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미국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도 기술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들, 엔비디아 물론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술주들이라든지 AI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바뀐 것도 아니고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미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온 이상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현재 외국인 자금이 나갈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만전자, 10만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다만 우리가 일정 저항선 라인대를 뚫기 위해선 실적이라든지 컬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나올 필요가 있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분할 매수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긴 하지만 내가 100%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삼성전자에 내가 현재 몰빵이 아니라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와 외국인 수급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엔비디아가 좀 쉬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SML과 내일 같은 경우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 혹은 국내 산업계에도 적절치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고 있어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이렇게 관망하는 이제 눈치를 보는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주 쪽에서 빠져나왔던 흐름들이 미국 증시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또 제가 야간 선물 지수를 보니까 또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기술주들 살짝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형주 쪽에서는 좀 약보합권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ML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좀 전망치 특히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적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ASML과 TSMC 그리고 그 뒷단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더 확인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반도체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다시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장세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담아봐야 될지 반도체 관련주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일단 그 탑픽은 언제나 삼성전자를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지금 담으실 거라면 대형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쪽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물론 SK하이닉스를 현재 담으시는 것보다는 보유자는 계속 보유라는 전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도 해요.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최근 삼성전자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방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또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 떠오르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좀 죽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다만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싸워야 하는 분야가 HBM3E 12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봐야 하는 게 현재 삼성전자 8단 아직 컬 테스트 통과 못했는데 12단 SK하이닉스보다 더 빨리 할까에 대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의구심도 가지고 있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현재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 특히 21선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동안 좀 이렇게 고점 대비했을 때 거래량 없이 조금씩 흘러내려왔는데 전거래일 목표 주가 30만 원 리포트 나오면서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61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B2C 특히 모바일 쪽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제가 리포트를 보고 굉장히 납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 눌렸을 때에 대한 반발 매수세에 더해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